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이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에르도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이 터키의 대통령인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지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의 대통령으로 지금 20년간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20년간 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거의 뭐 독재자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거의 독재자식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갑자기 일어난 대지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망자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들의 수가 11,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터키에서 가장 많은 이제 사망자들 수가 나오고 있고 대략 한 7천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리아 쪽에서는 대략 한 3천여 명 정도의 사망자들의 수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지진이 일어난 지가 대략 한 60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60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11,000명의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2만 명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최고 10만여 명의 사망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한다라는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특히 어저께인가 하루 만에 사망자들의 수가 4천여 명이나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던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이 어쩌면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구호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호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 재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며칠이 지났더라도 생존자들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터키를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계속 지원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다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현재 상태로는 이 터키 주민들, 이 대지진을 겪은 이 터키 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터키는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뭐 기상 악화가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밖을 나온다고 하면은 너무나 춥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실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지진이 아직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진이 조금씩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진의 공포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워가지고 밖에도 제대로 있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지금 이 터키 대지진을 겪은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를 계속 겪고 있다고 하네요. 훨씬 더 많은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에 깜짝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수넥 프라임 미니스터 있지 않습니까? 수넥 총리랑 이렇게 회담도 나눴다고 합니다. 수넥 총리랑 이렇게 회담을 나누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전투기거든요. 전투기 좀 빨리 좀 제공 좀 해주라 라고 이렇게 또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투기는 협상 테이블에서 아직 제외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이 전투기를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지원을 할 의사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니까 조만간 또 전투기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영국을 방문한 뒤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도 이렇게 회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회동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많은 이런 지원들을 잘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렌지 카운티에 이 칠드런스 호스피탈이라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 있는 어느 한 주차장에서 4층짜리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 주차장에서 SUV 한 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나이
나이가 좀 드신 이 할머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이 주차장에서 4층 높이 주차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고가 일어난 직후로 할머니는 바로 병원에 이동을 한 상태라고 하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서던 캘리포니아 전기세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가 또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아주 끔찍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유틸리티 빌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 가스세, 물세 요런 것들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납니다. 뭐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 달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가스세 한 $200 정도 나오고 전기세 한 $200 정도 나오고 물세도 한 $150에서 한 $180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600가 나왔거든요. 유틸리티 빌로만. 그런데 요번 달에도 좀 더 오른다고 하니까 요번 달에는 $600 조금 더 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야, 한국 돈으로 이렇게 또 환산을 한다고 하면은 한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가량 전기세, 물세, 뭐 가스세 요런 걸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아주 그냥 괴롭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제 구글에서 조만간 이 AI 그 챗봇 있지 않습니까? 이 AI 챗봇을 조만간 롤아웃을 하겠다. 조만간 선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테크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인공지능 챗봇 있지 않습니까? 이 AI 이 챗봇의 인기가 어마무시해가지고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구글에서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면은 인기가 또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본다고 하면은 오픈 AI 이 챗 GPT를 만든 이 오픈 AI와 이렇게 손을 잡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치 엔진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 빙닷컴에서 AI 챗봇을 이용을 한 서치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똑똑해졌다. 그냥 기존의 서치 엔진이 아니라 진짜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서치 엔진이 이 빙닷컴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뭐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 것으로 그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서치 엔진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검색 엔진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대략 한 93%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대략 한 3%밖에 이 서치 엔진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AI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인기가 또 많이 있는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또 많이 이런 파일을 조금씩 더 차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조만간 구글에서 발드라고 해가지고 이 AI 챗봇을 또 곧 출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 간의 경쟁은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것입니다. 더욱더 발전이 된 기술을 소비자들은 굉장히 적절한 가격에 쓸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경쟁은 잘 이렇게 또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조널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터키하고 시리아의 이 얼스퀘이크 이 대지진 때문에 지금 사망자들의 수가 11,700여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의 수는 계속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더 가디언 뉴스를 보더라도 이 터키 대지진 때문에 지금은 사망자들의 수가 12,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터키 주민들, 이 터키 국민들이 지금 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지금 분노를 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터키에서는 이 세금 같은 것을 낼 때 지진세도 있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터키가 지진이 좀 잦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망자들의 수가 나온 것은 분명하게 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는 터키의 국민들이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이 슬픔이 지금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정부에 대한 분노,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지금 뒤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던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CNN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AP통신을 보시더라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을 하는 게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정연설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나이가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80세이신데 80세이셔가지고 항상 좀 슬리피조 아니면은 좀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정연설에서 공화당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이제 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활력이 넘쳤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 뭐 야유도 조금 보내고 그러면서 말싸움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반박도 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CNN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번 이 국정연설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가 72%나 나왔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요번 이 국정연설을 이렇게 잘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재선을 하려고 출발선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도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러 이제 또 나오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국정연설을 하시고 계셨었을 때 중국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주권을 위협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이 만약에 미국한테 조금이라도 대든다고 하면은 바로 이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런 소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총력을 해가지고 중국을 친다고 하면은 뭐 중국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가장 어마무시하게 돈을 국방력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봤었을 때 미국한테 대들 수 있는 자는 솔직히 말해서 없죠. 아무리 중국이 이 미국을 대항을 해가지고 군사력에 뭐 돈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전 세계 1위 국가가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조금이라도 이제 도발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강경하게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중국은 좀 짜져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 아메리카를 이렇게 또 외치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IRA라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같은 것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는 게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모든 제품들을 미국산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도로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다리 같은 것들 만들 때 이 인프라스트럭처 계속 건설을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이 미국산으로만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도 이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그리고 이 서민층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해가지고 집중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요번 국정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 의원들이 모두 다 나와가지고 또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공화당 내에서 굉장히 또 영향력이 있는 롬니 의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는 가짜 이력의 산토스 있지 않습니까? 이 산토스랑 만나가지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저기 뒤에 있어가지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라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화당한테는 굉장히 또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일 텐데, 그러면서 이런 국정연설에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짜증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찌그러져 있어라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가격이 서프라이징리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하게 이제 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고 있으면서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고차 가격이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고차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이유는 또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잘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릴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식 시장 하락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이 investing.com에서는 연준 의장,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어제 금리를 더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고용시장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고용시장이 계속 이제 강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주식시장 또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 디스인플레이션 이 물가 잡히는 것이 어쨌든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지고 이제 마감을 했지만 그런데 어제 이렇게 올라서 마감을 한 게 오늘은 또 다 내려가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주식시장을 보는 것은 아침에 보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혼돈 없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댓글로 계속 혼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시장을 볼 때 아침에 보거든요. 아침 뉴스를 또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이렇게 아침에 보면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감안해 주시고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다우존스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도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내보내고 있는데 파웰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핫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장기화가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좀 두려움에 떨면서 금리가 또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또 돈줄이 마르거든요. 이렇게 또 돈줄이 마른다고 하면은 또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식시장은 이렇게 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요런 트위터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제 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가지고 3월 1일에 또 행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행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 세 번째 마스터 플랜을 아마도 공개를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처음에 이렇게 CEO로 나오면서 이 마스터 플랜을 딱 하니 공개를 했었거든요. 마스터 플랜 처음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스포츠카 굉장히 비싼 차를 만들어가지고 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테슬라 모델 S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테슬라 모델 3를 만들어가지고 대중적으로 많이 전기차를 팔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간결한 이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했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었죠. 뭐 기가 팩토리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이 마스터 플랜,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마스터 플랜을 착실히 이행을 해주는 것을 봤었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또 이제 세 번째 마스터 플랜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3월 1일에 그거를 또 잘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이 테슬라를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마스터 플랜 3가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또 이 테슬라 주식이 또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이 챗 GPT 같은 이 AI 요런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서들은 계속해가지고 감원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굉장히 화제가 되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거에는 먼저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중간 관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줌 있지 않습니까? 화상 채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하고도 이제 화상 채팅을 할 수도 있고
가지고 화상 회의도 하고 그런 거, 그 줌 있지 않습니까? 그 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이제 완전히 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기를 맞으면서 이 줌 CEO는 자신의 연봉을 한 98%로 줄이고, 그리고 이 줌에 있는 직원들 한 1,300여 명 정도를 이제 감원을 하겠다라고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엄청나게 또 화두를 받으면서 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들이 지금 또 이렇게 또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가문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존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이 트위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손익분기점을 넘기려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구조조정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트위터 자체도 좀 많은 변화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많은 변화를 준 것 중에 하나는 이 트위터 블루라고 해가지고 이 트위터 회원들 중에 매달 이 멤버십 피를 내면서 이 트위터 블루 체크 마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크 마크를 받을 수 있는 이 블루 마크가 회원이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회원이 단 29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적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블루 체크 마크 같은 것들은 이 계정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마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도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블루 이 체크 마크를 모든 사람한테 이제 살 수 있게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문제가 떠올랐었어요. 아니 아무나 돈을 내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트위터 블루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별로 많은 사람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중국 이 정찰 풍선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에서만 발견이 된 게 아니라 전 세계 5대륙을 거쳐가지고 이 중국 정찰 풍선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하고 이런 동맹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 동맹국들이 이 중국산 정찰 풍선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거쳐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정찰 풍선을 수년간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진짜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 전차 풍선을 미국에서 F-22를 출동을 시켜가지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 화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정찰 풍선이라는 게 발각이 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귀 껴놓고 아이 내가 안 꼈어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이 중국이랑 이렇게 또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에서 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이 정찰 풍선 잔해를 우리한테 넘겨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아니죠. 절대로 이 잔해를 중국한테 넘겨주지 않고 모두 다 샅샅이 조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조금 초기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상 관측을 하는 그런 기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거의 분명하게 거의 확실시 이 풍선은 정찰 풍선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 정말 갸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해 가지고 좀 국제적인 이런 컨플릭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중국 사람들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조금씩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텍사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땅을 살 때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텍사스에다가 이제 또 땅 사는 것을 이제 또 금지를 또 한다고 하네요. 중국 사람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또 땅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 이렇게 돈을 또 굉장히 많이 쓰면서 부동산을 엄청나게 또 끌어올렸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동산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대해 가지고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주는 피해는 좀 막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을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 한 60% 정도는 미국이 지금보다 1년 뒤에 훨씬 더 잘 살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거의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바닥을 치고 그리고 1년 뒤에는 아무래도 더 잘 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어제 이 샌디에고 공항에 어느 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했었다가 다시 회항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나이트 항공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떴었다가 이 비행기가 뜬 다음에 노트북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 외장 배터리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다시 회항을 해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트북 외장 배터리에 이렇게 화재가 나가지고 바로 화재는 진압을 했지만 그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왔었다고 하네요. 샌디에고 공항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4명 정도, 이 승객 4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매사추세츠 있지 않습니까? 이 매사추세츠에서 어느 한 병원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 160여 명 정도가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히게도 이제 화재가 났지만 안전하게 잘 대피를 해가지고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정말 잘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클라호마주 있지 않습니까?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미국인이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스타벅스 이제 커피를 잘 마시는데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만큼의 팁을 줄 건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스타벅스 같은 것들은 그냥 투고 아닙니까? 투고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커피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팁 안 줘도 됩니다. 거기에 어덜스 누른 다음에 팁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팁을 이제 주는 그런 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팁을 주는 이 창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4달러를 눌렀다고 합니다. 4달러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팁을 줬었는데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맛있게 커피를 마시면서 또 장 보러 갔었다고 하네요. 장 보러 가가지고 장을 잔뜩 본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계산이 안 됐냐라고 하면서 카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이 카드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스타벅스에서 자그마치 4,444달러가 결제가 됐었다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리밋을 쳐가지고 지금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전화를 받았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스타벅스에 바로 가가지고 뭐 전화도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왜 커피를 사 마시면서 팁을 줄 때 4,444달러나 줬겠느냐,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단말기에서 누를 때 끈적거려가지고 아마도 이 4가 여러 번 눌린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빨리 리펀 좀 해줘라 라고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얘기는 잘 끝났다고 합니다. 얘기는 잘 끝냈는데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이 4,444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난다고 하면은 뭐 이자 같은 것도 붙고 그러지 않을까요? 스타벅스에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잘 좀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혹시 스타벅스에 가신다고 하면은 뭐 팁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쓸데없이 부담을 가지면서 억지로는 팁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투고 같은 것들을 할 때에는 절대로 팁을 안 줘도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 15% 20%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어덜스 눌러가지고 0을 당당하게 누르셔도 됩니다. 지금 미국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투고 매장 같은 곳에서도 팁을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피로감을 느끼고 그냥 음식점에 가가지고 서비스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투고 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줘야 된다, 팁을 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모두 다 이 음식값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팁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
사람들은 정당하게 회사로부터 이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이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팁을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이 음식점에서 이 음식을 만드는데 책임을 고객한테 전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투고 음식점에서는 절대로 팁 같은 거 안 줘도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 팁을 준다고 하면은 버릇 나빠집니다. 버릇 나빠지고 이런 게 또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팁을 더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냥 팁은 서비스 받는 그런 음식점에서만 주시면 됩니다. 12%에서 15%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주는 거고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15%에서 20% 정도 줍니다. 저는 보통 12% 정도 줘요. 그러면서 이 멕시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이민자들을 태운 이 버스가 어느 한 수로로 이렇게 또 추락을 하는 바람에 14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사망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정말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닌가, 이런 사고들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페루에서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제 산사태가 나가지고 5개 마을이 이렇게 또 휩쓸려가지고 12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73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45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13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국정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의 수는 지금 90% 정도나 감소를 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중보건 이 비상사태는 이제 조만간 끝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해가지고 잘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사망자들 수나 그리고 감염자들 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겨울만 잘 넘긴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잘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가 않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는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 샷을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봤었을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끝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계속 잘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가 됐었던 것들은 모두 다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비상이라고 하네요. 매출이 아마도 올해는 급감을 할 것으로 그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350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350일째가 지나고 있으면서 독일에서는 이 레오파드2 탱크 있지 않습니까? 이 탱크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레오파드2 뿐만이 아니라 레오파드1 이 전차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레오파드1이나 레오파드2 이 독일산 전차들은 유럽에 있는 각국의 나라들한테 수출을 했었을 때, 탱크들을 다른 나라로 지원을 해줄 때는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승인을 잘 해줘야지만 레오파드 1이나 레오파드 2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레오파드 1이나 레오파드 2 둘 다 승인을 해줬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 있는 레오파드 1 전차들 뭐 170 몇 대 정도가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터키, 이 시리아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많은 사망자들 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고, 전 세계를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어수선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계속 잘 하시면서, 전 세계는 이런 일도 있으니까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 같은 것들도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